정이 어서 와요. 자, 어제 미적분 들었던 사람들은 사실 처음 부분은 무한대로 갈 때의 상황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적분 했던 사람들은 그 부분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 문제를 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제 미적분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뭐 그쪽 파트들은 설명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좀 다른 부분 시작한다고 할 때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차이, 뭐 A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한 내용, 그거 설명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들으셔도 됩니다. 문제 풀고 있으셔도 됩니다. 알았죠? 미적분 들었던 사람들에 한해서. 자, 그러면 아무튼 뭐 수투를 오늘 이제 미적분 안 하는 사람들 한번 잘 보자. 어제 뭐 단톡방에서도 대충 얘기했지만 일요일날 수업은 L반과 A반의 합반이기 때문에 교재는 딱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문제 풀어도 돼 라고 할 때 뭐 문제를 풀려고 하던가 그러려면 뭐 미적분 듣는 사람들은 교재 좀 들고 다녀도 좋고, 알았죠? 아니면 뭐 미적분 문제 풀고 있어도 상관은 없고 드세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완전히 그냥 쭉 개념 설명만 할 거고 중간중간에 내가 이제 문제를 써가지고 뭐 풀어봐 라고 하는 식으로 하기는 할 거야. 알았죠? 자, 어제 했던 얘기 한 번 더 진행해보자. 일단 함수의 극한입니다. 수열의 극한을 먼저 했던 미적분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제 했던 것 중에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라는 상황 그거 하나만 먼저 시작을 할 거고, 나머지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뭐 함수의 극한 자체를 잘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 극한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렵다라고 하는 거 어제도 얘기했었고 겨울방학 때도 얘기했었는데, 극한이 어려운 이유, 왜 어렵다라고 했었지? 왜? 함수의 극한 맞지 우리? 맞잖아. 어이씨, 표정을 저렇게 짓고 있어. 자, 극한이 어려운 이유 무엇이다? 그렇지, 상태를 계산하는 것. 그냥 우리가 수에 대한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를 계산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극한을 구하는 거는 결국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함수의 극한은 상태를 계산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걸 위해서 어제도 했었던 얘기, 내가 분명히 어제 얘기했지. 똑같은 수업 한 번 더 듣게 된다고, 처음에는. 무한대라는 용어랑 무한소라는 용어를 정리를 하고 갑시다. 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겨울방학 때 했던 사람들도. 무한대라는 용어나 무한소라는 용어는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용어입니다. 근데 굳이 내가 이제 써주는 이유는 사실은 무한소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용어예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써놔도 좋고.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고, 무한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0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실제 수에서 나오는, 숫자에서 나오는 0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하나가 딱 다르고 나머지 그 외 성질들은 전부 다 0이 갖는 성질 다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0에다가 100을 곱하면 0이 되고, 그치? 0에다가 아주 큰 수를 곱해도 0이 된다, 그치? 뭐 그런 것들인데, 일단 무한대, 얘는 무한히 커져가고 있는 상태. 크기가, 어제처럼 크기가 무한히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커져가는 상태. 준영이는 어제 안 들었으니까 잘 들어요. 그리고 0이라는 거는 뭐죠? 크기가 무한히 작아져가는, 작아지는이라고 하자. 상태라고 알아두세요.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무한소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랑 구분을 하셔야 된다. 알았지? 마이너스 무한대도 계속 작아지는 거고 0도 계속 작아지는 거야. 근데 0이라는 거는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냥 값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x가 계속 커져감에 따라 y 값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는 크기가 0을 향해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얘는 0을 향해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뭐 1차 함수처럼 요렇게 돼가지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기는 점점 커져가고 있잖아. 알았지? 오케이? 그 두 개는 너희들이 구분을 해야 돼. 자, 그럼 여기에서 수열의 극한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데 사실은 예전 미적분 1 때는 수투에서 수투라는 과목이 너희들로 치면 미적분 1인데 거기에서 수열의 극한을 먼저 알려주고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가는 건데 너희들은 아무튼 순서가 거꾸로예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자? 무한대로 가보자. 그때 어제 했던 예시 뭐 있지? x분의 1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 플러스 1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왜 0이야?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요 세 개만 해볼까? 리미트 x 하나 더 하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너희들은 이거 들어도 되겠다. 사인의 x 자, 이 녀석 한번 봐봐요. x가 어디로 간다? 무한히 커져가고 있다. 그때 함수의 극한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x가 계속해서 커져감에 따라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x가 무한히 커져감에 따라 y 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x축에 가까워져 간다. 즉 크기가 뭘 향해 가고 있겠네? 0을 향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겠네.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 값은 얼마예요? 0이에요 라고 하게 되고 2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수열 배웠던 사람들은 등차 수열 어제 했던 거 그걸로 이어가도 되고 그냥 함수의 극한만 수투만 하는 사람들은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x 값이 계속해서 커져감에 따라 y 값은 어떻게 되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치? 끝없이 계속해서 말 그대로 계속해서 증가할 거 아니야. 즉 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무한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인피니트 요 기호를 답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 녀석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은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요? y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러면 x 값이 커져감에 따라 y 값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 그치? 크기가 근데 어디로? 음의 무한대를 향해 커져가고 있습니다. 떠내려간 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갑니다 라고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너희들 sin x라는 그래프 알지요? sin 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계속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생긴다. 그치? 수원에서 배웠다. 그죠? 그래서 x가 무한히 커져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다? 그냥 뭐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지. 이런 녀석은 사실은 수2에서는 다루지 않는 녀석인데 뭐 그냥 어차피 배웠으니까 한번 해봤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다? 일정한 값과 값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그런 녀석을 원래는 이제 뭐 진동합니다 라는 말로 부르기는 하는데 그냥 이거는 참고 정도만 하세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투에서 수렴이라는 단어랑 발산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는데 수렴과 발산 수렴은 하나의 값을 향해 가는 것, 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발산이라 부릅니다. 어서 와요. 오케이? 다 왔나 그러면? 승준이 안 왔고 누구 안 왔지? 아, 은지 안 왔어? 동현이 왔고 예림이 왔고 승준이 오늘 온다 그랬나 안 온다 그랬나?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예지 은지 왔고 다 왔네. 승원이 하나 빼고 다 왔네. 가스? 아 이거? 아니 이거 공대생들의 필수품. 문이 윤활제예요, 윤활제. 문이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서 뿌린다고.
공대생들의 필수품이에요. 자, 아무튼 shut up. 수렴은 뭐라고? 하나의 값을, 극한이 하나의 값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발산하는 경우는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황들을 다 발산이라고 얘기한다 그랬다, 그치? 그러면 얘는 수렴하나요? 아닌가요? 얘는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 세 녀석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지? 발산의 종류들이 돼. 그래서 발산하는 경우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진동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써주게 되고, 수렴하는 경우에는 요 0이라는 값을 우리는 뭐라 불러주게 되죠? 한글로 극한 값이라고 읽어주게 되고, 수렴하는 경우에는 극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을 겁니다. 알았죠? 이 수렴하니 발산하니를 물어보는 거는 극한을 조사하시오 라고 문제에는 나올 겁니다. 원래는 이제 보여주면서 하는데 지금은 딱히 교재를 보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문제를 보면 극한을 조사하세요 라고 하면은 수렴과 발산을 말 그대로 찾아보고, 수렴하는 경우에는 극한 값을 쓰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극한들을 계산을 하러 갈 건데, 근데 우리가 계산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는 수렴하는 상태겠어? 발산하고 있는 상태겠어? 물론 발산도 계산을 한다면 가능은 하기는 한데, 수렴할 때 뭐 해요? 하나의 값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이라는 걸 하러 가겠지.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가 훨씬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는 등비수열이라는 걸로 넘어가면은 수렴하기 위한 조건, 이런 얘기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됩니다. 준영이 알겠지? 들은 사람들은 알 거고, 그런 것들을 막 찾으러 가게 될 거야. 수렴할 때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수열의 극한에서는. 알았죠? 아무튼 기본 성질을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 락! 겨울방학 때 기억나나? 기본 성질은 밑에 있는 공식들이 중요해, 위에 있는 조건이 중요해. 대충 뉘앙스가 딱 그거다, 그치? 자, 기본 성질을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져 갈 때, 또는 a를 향해 갈 때, 그때 뭐 해주세요?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두 함수를 뭐하냐, 미쳤나봐. 아니야, 미안해. fx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알파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라는 함수 값이 베타로 간다고 치자. 오케이? 그때 사용하는 공식들이 등장을 하는데, 겨울방학 때 했던 사람 또는 어제 했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공식은 너무나도 쉬워. 근데 요 상황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라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틀려온다. 그치? 은지야, 집중하고. 왜? 얘 때문에 뭐 어떤 문제를 만들게 되거든. 진위 판단형, 참거짓 문제라 부르지. 합답형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 조건 1대 사용하는 공식이라는 거. 알았지? 그 상황을 살짝이라도 벗어나 있으면 무조건 참이라고 할 수 없음이라서 거짓이 됩니다, 일단.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만약에 저게 성립한다는 걸 알았다. 둘 다 수렴하고 있는 상황인 걸 알았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다?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를 더하거나 빼서 만든 함수에 대한 극한은 무엇이 되겠죠? 극한값들끼리 더하거나 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를 곱해서 만든 함수의 극한도 극한값들끼리 곱해 주시면 돼요. 쉽다, 그죠? 그래서 공식은 쉬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를 나눠봤어. 그때도 극한값들끼리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역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fx가 앞에 k라는 걸 달고 있어도 극한을 구할 때는 k는 극한값에다가 곱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예림씨.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다, 그치? 몇 번?
3번에서 중요한 성질이 하나 빠졌어요. 3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또 중요합니다. 3번 공식 안에서는. 뭐냐면 gx라는 함수 자체가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누구? 베타도 0이 돼서는 안 돼요. 분모가 0인 수는 존재하지를 않으니까. 오케이. 네. 요 성질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일이나 오늘 뭐 집에 가서 너희들이 숙제를 풀어볼 때 분명히 요 참거짓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교재가 하이메스더라도 많이 나올 거고, 마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문제가 워낙 많아서 그거 풀 때 좀 참거짓 문제들 신경 써서 좀 풀어봐요. 알았죠? 네. 일단 오늘은 개념 설명 쭉 진행하고 나서 시간 봐서 아예 너희들 둘 다 아닌 뭐 어떤 교재 하나 해볼까? 뭐 세니나 이런 데서나 아니면 내가 좀 써놓은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좀 풀어줄게. 알았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기본 성질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가보자. 목이야. 이거 지워도 됨? 왼쪽 부분? 그래요. 합시다. 웃지 마세요. 으아, 목 아프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용어 정리 하나만 하고 가자. 어떤 용어에 대한 얘기냐면 부정형과 정형이라는 거. 뭔가 어제 수업을 또 듣고 있는 것 같겠다. 어제 수업했던 애들은. 조용히 하세요. 부정형과 정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것도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용어라 그랬지. 근데 설명을 하기가 수월해서 그래서 일부러 내가 계속 가지고 오는 겁니다.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지지 않은 형태라는 얘기예요. 부정형. 자, 얘는 극한의 상태가 정해지지 않은 형태를 의미하게 되고, 정형은 극한의 상태가 정해진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져갈 때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를 더하거나 빼는 경우. 아까 저기서 나온 거다, 그치? 두 번째, 리미트 fx랑 gx를 곱하고 있는 경우. 리미트 fx랑 gx를 나누고 있는 경우. 요렇게 총 세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기본 성질을 벗어나는 상황, 즉 하나 이상의 함수가 극한의 상태가 뭐 하는 경우?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때 얘가 뭐 상수나 상수면 그냥 더하라는 얘기지. 극한 수렴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뭐 할 때? 무한대로 발산하고 하나가 상수로 수렴할 때 더해보자. 무한대 상수 빼보자.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경우. fx의 극한이랑 gx의 극한을 따로따로 살펴봤을 때.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자, 극한이 어떻게 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자 라는 얘기예요. gx라는 함수는 어떤 하나의 상수로 수렴을 하고 있어. 상수 값이 나올 거야. 근데 fx라는 함수는 뭐 하게 된대요, 예림아? fx라는 함수는 극한이 어떻게 된대요? 무한히 커져간대. 무한히 커져가고 있는 함수의 극한과 그 상태와 상수로 가고 있는 상태를 둘이 더해봤어. 그러면 그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겠니? 얘에 의해서 무한히 커져가게 되겠다, 그치? 맞나요? 얘도 마찬가지. 무한대로 커져가는 상태에 있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상수로 가고 있는 어떤 함수가 있어. 그 둘이를 뺐어. 빼는 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툭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얘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무한대로 가게 되겠다, 그치? 그리고 마지막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체크 표시한 얘네들이 극한을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는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가겠지. 그치? 거기다가 1을 더하더라도 무한대로 가겠지.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는 사실 이 녀석 신경을 쓴다 안 쓴다? 그냥 아예 신경 안 쓰고 얘가 극한을 지배한다 해서 얘의 극한을 답으로 쓰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쓰는 용어입니다. 뭐 극한을 지배한다 이런 말들. 대부분의 수학생들이 써요. 특히 미적분은 열심히 써야 되고. 자, 아무튼 계속 갑시다. 근데 이 중에서 fx는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어. gx는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근데 그 둘을 뭐 했대? 뺐대. 그러면 그 극한은 어떻게 되겠니? 어제 드렸던 예시를 가지고 보면 돈을 한번 생각해봐. 한 달마다 항상 1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어요. 한 달마다 항상 2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극한은 어떻게 되겠니? 내 지갑의 돈은 점점 마이너스 상태로 커져가게 되겠다. 그치? 맞아요? 계속해서 100만 원씩 빠져나가는 결론이 나오니까. 즉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될 수도 있어. 근데 100만 원씩 계속 들어와. 100만 원씩 빠져나가. 그럼 내 지갑의 돈은 원래 있었던 돈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되겠다. 그치? 하나의 상수를 수렴할 수도 있겠네. 근데 다시 또 반대로 200만 원씩 내 지갑에 돈이 계속 한 달마다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100만 원씩 또 빠져나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계속해서 한 달마다 100만 원씩 추가되게 되니까 그 극한의 상태는 결국 어떻게 되겠다? 무한히 커져가게 되겠다. 그래서 얘는 세 가지 상황이 다 나올 수 있다. 그치?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또는 하나의 상수. 그래서 얘는 모른다. 그래서 이런 녀석을 부정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극한의 상태가 얘입니다라고 딱 얘기할 수 없는 상태잖아. 알았니? 뭐 그리고 혹시 하나 더 굳이 쓰자면 0 더하기 상수, 이것도 어차피 상수라서 상수로 갈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뺄게요. 가자. 수렴하지 않는 상황만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 fx와 gx를 한번 놓고 보자. 그때 상수와 상수면 그냥 곱하면 돼. 0으로 수렴하고 1로 수렴하더라도 곱해서 0이 답이야. 근데 어떤 상황? 하나는 양의 무한대로, 하나도 양의 무한대로 가는 상황.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것과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것을 곱했어. 크기는 당연히 곱절. 그래서 뭐가 되겠네?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가 음의 무한대면 그놈의 부호를 따라서 음의 무한대로 가기도 하죠.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라는 거는 또 성립합니다. 자, 계속 갈게요. 얘 양의 무한대로 간대. 뒤에 거 상수로 간대. 근데 그 상수가 0이 아닌 상황이라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다? 역시 무한대로 가게 되겠지. 물론 C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고 C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라고 어제도 얘기했었지. 그 C의 부호를 따라가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일단 지금은 그냥 무한대라는 것만 봅시다. 상수 C의 부호가 결정되면 얘도 부호는 결정되는 거니까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죠? 자, 근데 그때 뭐가 등장을 하게 된다? 무한대로 가는 놈 하나랑 0으로 가는 놈 하나가 등장을 했을 때 0 곱하기 아무리 큰 수 해봤자 어차피 0인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때 뭐가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무한소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무한소라고 하는 녀석은 크기가 계속해서 작아져 가고 있는 상태인 거지 0은 아니거든 사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라는 녀석은 0으로 가는 거 알고 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라는 녀석은 무한대로 커져가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여기서의 0은 실제 숫자의 0이니 맞기는 한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 0은 아니지만 0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일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무한대와 곱해졌을 때 뭐가 나올지를 모르게 되는 거야. 만약에 x라는 놈이 무한대로 가고 있고 x분의 1이라는 놈이 0으로 가고 있어. 근데 곱했다. 근데 극한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도 돼? 약분을 해서 보니까 어머 리미트 1이네 1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하나의 상수로 갈 수도 있겠네. 맞죠?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 x분의 1이라는 0으로 가는 극한이 있었는데 그 안에다가 x제곱이라는 놈을 곱했대. x제곱은 어디로 가겠네?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거든. 곱한 상황이야. 그럼 얘도 상수인가? 아니요. 여기서는 리미트 x의 극한을 보는 거니까 결국 양의 무한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즉 0 곱하기 무한대인데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지.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져 갑니다. 이거는 사실은 다음 거 하나 더 하고 나서 해야 되는 얘기기는 한데
x제곱분의 1이라는 놈이 있고 x란 놈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0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얘는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인 건데 근데 둘이 극한을 계산하기 위해서 리미트 안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x분의 1이 남거든. x분의 1의 극한은 뭐인 거 우리 알고 있어요. 0인 거 알고 있잖아. 0 곱하기 무한대인데 0이라는 값이 나오네.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의 경우에 그 극한의 결과가 뭐가 나올지 모르게 됩니다. 오케이? 0의 성질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무한소라는 용어를 쓰게 될 거예요. 무한소도 마지막 극한값을 계산을 했을 때 무한소 0이 나오면 그때는 0이 맞아. 상수랑 곱할 때는 0의 성질 맞아. 근데 무한대랑 곱할 때만 0의 성질을 갖지 못해. 무한대로 가는 놈과 뭔가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알았음? 알았음? 자, 그 다음에 아이 힘들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는 경우 한번 먼저 이거 지워도 되지? 요 예시들? 안 돼요? 알았어요. 옆에 거 다 지워야지. 그러면 잠깐 쓰는 동안 목이나 좀 죽이자. 죽을 것 같아. 그리하여 요 녀석 계속 가보자. 나누는 경우로도 넘어가보자. 근데 나누는 경우는 좀 잘 보셔야 돼. 리미트 fx 나누기 gx. 근데 분모에 있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대요. 근데 fx의 극한을 보니까 상수로 가고 있어.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가게 될까? 락. 기억나? 0으로 가게 됩니다.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또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무한대가 보이니까 무한대로 대답을 하나 봐. 0분의 상수는 뭐가 돼요? 얘가 무한대예요. 물론 이것도 요 놈들의 부호를 살펴봐야 된다. 그냥 지금은 내가 부호를 안 쓰고 있는 것 뿐이야. 커져가니 0으로 수렴하니 그것만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상수분의 무한대는 그거는 무한대잖아. 그 다음에 상수분의 0은 얘네들은 지금 0이 아닌 거야. 얘네들은 0이 아닌 거야. 자, 상수분의 0은 0으로 간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얘들아, 분수야 분수. 분수는 다른 말로 뭐예요? b거든. 상대적인 그 b의 크기, b의 값을 우리는 분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b를 봐봐. 결국 분모에 대한 분자의 크기의 b, 그게 이제 우리가 분수라 부르는 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분의 3이라는 건 뭐니? 분모가 두 개짜리 사이즈면 분자는 뭐란 얘기야? 3칸짜리 사이즈란 얘기지.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분수가 있었어. 근데 그 분수가 어떤 상태냐면 분모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 분자는 하나의 고정된 값이라고 생각해봐요. 분모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어. 그럼 상대적으로 분자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겁나게 작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분모가 커져 나가고 있으니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야. 무한대를 향해서. 오케이? 무한히 커져가고 있어. 그럼 상대적으로 분자는 작아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알았음? 그럼 오히려 반대로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어때? 점점 작아지고 있어. 어디까지? 1이 아니라 0에 가깝게 작아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얘는 겁나게 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분수는 b, 상대적인 그 b, 크기의 b를 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0분의 상수는 무한대예요. 그걸 거꾸로 뒤집으세요. 0을 뒤집으면 무한대가 되고 무한대를 뒤집으면 0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0은 숫자 0이 아니라 무한소 0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알았죠?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섯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 다음에 0분의 0. 얘네들은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즉 극한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는 거야. 0분의 0 하나로만 예를 들자면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x분의 x제곱이면 약분하면 x니까 0을 향해 가는 걸 거고,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x제곱분의 x면 0분의 1이니까 무한대를 향해 갈 거거든. 즉 모른다란 얘기예요. 0분의 0도 극한이 0으로 갈 수도 있고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모른다란 얘기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뭐야? 부정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부정형은 어떻게 계산을 하세요라고 한다고? 부정형은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할 거야? 모르니까 모른다가 답이야? 아니다, 그치? 극한을 계산을 할 수는 있어. 그래서 요런 녀석은 어떻게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제도 했었지. 적당히 변형을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적당히 변형해서 정형의 형태로 만든다 라고 하지요. 뿅뿅뿅. 오케이? 그럼 그 적당한 변형이 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어떤 부정형이냐에 따라 달라서 그거는 이제 예시 문제로 쭉 들어갈 겁니다. 지금부터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재밌겠다, 그죠? 와. 갑시다. 미적분 했던 사람들은 그냥 계속 문제 푸세요. 어제 했던 예시 그대로 들 거야. 리미트, 당연하지. 기본 이건데. 무한이 커질 때 x제곱 더하기 뭐? 연수장 가져오라 그랬죠? 자, 다 조용. 어차피 어제 했던 사람들은 왜 내가 그냥 문제 푸세요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미 벌써 최고차의 계수비 하면서 다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풀이 방법을 사실은 신경 안 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문제 풀고 있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다들 보자. 요 녀석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수영아, x제곱만 보면 어디로 가? 무한대. 얘는 무한대. 얘는 상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더하기 상수니까 분모는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분자는요, 역시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치? 그 다음 하나 더.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여기서 하나 설명할게. x 3승만 보면 무한대지. x만 보면 무한대지. 어떻게 보면 여기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차수가 너무나도 높은 놈은 그 놈이 극한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x가 빨리 증가하겠니? x 3승이 빨리 증가하겠니? 처음에는 잠깐 느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훨씬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거야. 무한대로 커져가는 상태는 앞에 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냥 양의 무한대로 갈게요. 오케이? 우리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들을 보고 있어. 그러면 이 부정형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한다? 김동민 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적당하게 변형을 하는 거죠? 그렇지. 정확한 방법은 이거야. 요거.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눈다. 이게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정확한 풀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요 풀이 말고 다른 풀이가 하나 더 있는데 그 풀이를 따라가면 틀린다고 합니다. 수투 때는. 미적분 때는 맞게 해줘. 어차피 학교에서 설명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닐 거니까. 오케이? 아무튼 계속 가자. 그래서 분모가 몇 차야? 락. 분모가 몇 차야? 2차. 그래서 아직까지 리미트를 안 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분수만 놓고 봤을 때 분모 분자를 똑같이 뭘로 나눠주세요? x제곱이라는 걸로
나눠주세요가 되는 거야. 분모 문제를 똑같이. 오케이? 최고차 항으로 나온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된다? 1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분의 얘는 뭐야?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2가 된다. 그럼 두 번째 녀석도 마찬가지겠지. 두 번째까지만 할게. x제곱으로 나눠주셈, x제곱으로 나눠주셈. 분모가 2차니까.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뭐가 되는 거요? 1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때 각각의 극한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얘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요.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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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하기 0 더하기 0분의 0 더하기 0. 어머, 뭐야? 1분의 0으로 향해 간다, 그치? 그러면 그 극한은 뭐가 되는 거?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오케이? 미안. 0이네. 됐죠? 얘도 마찬가지. 얘 어디로 가? 0, 0, 0,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결국 1분의 1. 얼마예요? 1로 갑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 오케이? 그럼 얘도 x제곱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치? 분모의 최고차항이니까. 자, 근데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이렇게 풀지. 자, 어떻게 가냐면 결국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때 차수가 낮은 녀석들은 당연히 분모에 x가 달려있게 될 거고 결국 0으로 가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사실은 최고차항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없는 셈 쳐버리면 얘는 x제곱분의 x제곱 약분을 하면 1이겠네. 1의 극한은 1이겠지.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해버린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 더 갑니다. 어떻게 간다?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이 있겠지. 그 녀석의 개수에 대한 비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2번 비슷한 예시 하나를 더 들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분의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라는 함수가 있다면, 함수의 극한이 있다면 답은 뭐가 되는 거? 1분의 3이에요 하고 답이 바로 나오는 거. 오케이? 알겠나요? 왜? 어차피 차수는 높은 녀석이 결정할 거니까 나머지 항들은 없다고 쳐버리면 결국 x제곱 약분이 가능하거든. 1분의 3이 답일 거 아니야. 이해됐죠? 오케이?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로 서술형에서 사용을 하면은 안 되는 풀이에요.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서술형용 풀이인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는 거 계속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겨울방학 때 했던 사람들 어제 내가 물어보니까 이거 기억나는 사람들 있었어 없었어? 전부 다 최고차항의 개수비만 기억하고 있지. 오케이? 서술형용 당장 다음 학기 1학기 다음 학기 중간고사는 너희들이 이거 기억해야 돼. 알았지? 서술형용으로. 알았노? 넵. 그러면 다시 푼다 이거. 지운다. 그러면 아예 지워도 되지? 처음부터 어떻게 해도 돼? 다시 가보자. 분모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비. 그래서 얘는 답은 1이야. 첫 번째 녀석은 어머 선생 최고차항이라며. 최고차항이 몇 차항이야? 2차항인데 분자 없는데요? 없으면 0x제곱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뭐야? 1분의 0이니까 0입니다. 아까 극한이랑 똑같이 나와. 그럼 얘는 뭐예요? 최고차항이 3차다 그치? 그럼 분모에는 0x 3승이 있다고 쳐보고 그럼 극한은 0분의 1을 향해 가겠네. 그래서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답이 나와요. 알았죠? 안 떠가.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재미없다. 나도 이틀째 하니까 재미없다. 자, 그러면 빨리 이거 해보자. 딴 거 해보자. 뿅. 그러면 다른 형태의 부정형들을 보여드릴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자. 루트 x제곱 더하기 x 빼기 x. 자, 얘 x가 무한대로 간대. 얘 어디로 갈 것 같아? 양의 무한대. 얘만 보면 어디로 갈 것 같아? 양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둘이 뺍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만났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너희들이 새로운 형태의 부정형, 그래서 얘를 적당하게 변형을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어떻게 변형을 하면 되겠어? 동인아, 어떻게 변형하면 될 것 같아? 본능에 충실해봐요. 본능이요? 네. 그렇지. 유리화다, 그렇지? 합차를 이용한 유리화예요. 오케이? 적당하게 변형하세요라고 설명을 해도 되는 게 그거야. 막 본능에 충실하게 일단 유리화라는 걸 해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 루트 마이너스 루트 꼴이니까 분모 분자에 루트 플러스 x를 곱해요. 그러면 분자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분모는 루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를 곱했어요. x제곱 사라집니다. 자, 분모 몇 차예요? 분모 1차다, 그치? 루트 안에 2차가 있는 거니까 얘는 1차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얘도 1차, 얘도 1차, 얘도 1차. 그래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뭘로 나눠줍니다? x로 나눠줍니다. 1차니까 1차로 나누는 거지. 됐죠? 왜 갑자기 그렇게 하는데? 현재 분모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라서 무한대로 가거든. 분자가 무한대로 가거든. 아까 말했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또 나왔거든.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리미트 어떻게 됩니다? x분의 1을 하나씩 분배할 건데, 루트 안에 들어갈 때는 x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치? 그리고 분자는 1이에요. 극한을 찾아보자. x분의 1은 어디로 가게 될 거야? 0으로 가게 되거든. 극한 나왔네. 답은 1 더하기 1분의 1, 즉 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만나게 될 거야. 자, 다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조건 루트 마이너스 루트 밖에 없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좀 다른 형태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거의 대다수의 문제들은 루트 마이너스 루트, 즉 근호가 아니라, 근호 맞나? 근호 맞지? 근호를 가진 형태는 뭐 해주세요? 갑자기 한글이 기억이 안 나. 루트밖에 안 하다 보니까. 유리화를 하는 게 답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네. 계속 갑시다. 그러면 또 어떤 형태를 만나볼까 보자. 하지 말까? 네. 알았어. 딴 걸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정형 바꿔가는 겁니다. 알았죠? 네. 0분의 0은 좀 이따가 할게요. 0분의 0은 사실은 함수의 극한용이고 수열의 극한용은 아니거든. 자, 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 수투가 아니라 미적분 했던 사람들 지겨우니까 수투용으로 나오는 거 하나 하고 가자. 자,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 배웠던 사람들과 혹시 미적분을 안 하더라도 그냥 함수의 극한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했던 것과의 차이를 한번 얘기를 들어봐. 수열과 함수의 차이는 뭐라고 학교 선생들도 주로 얘기를 하냐면, 수열은 정의역이 어제도 얘기했던 거, 자연수의 범위, 자연수인 함수가 바로 수열이에요. 정의역이 자연수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열의 극한의 경우에는 AN에서 N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점점점점 해서 계속 커져가기만 하거든. 그래서 오직 수열의 극한에서는 어떤 상황 하나만 나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만 나옵니다. 함수도 마찬가지. 정의역은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갖다 보니까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 당연히 존재합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것만 하고 있었어. 근데
미적분과의 차이 혹은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x가 얘네들은 다른 값으로도 갈 수 있게 되지. 그거 하나가 수투에서 추가되는 거예요, 사실. 뭐가 있냐면 음의 무한대를 향해서 갈 수도 있고 어떤 하나의 상수 값으로 갈 수도 있어. 수열은 또는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는 n이 2면 2지 2를 향해 가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전에는 n은 1 하나만 있거든. 1은 1이지 2를 향해 가는 거는 아니잖아. 3도 마찬가지야. 근데 함수에서는 이 주변에 3밖에 없냐? 1밖에 없어? 아니잖아. 1과 2 사이에 2와 3 사이에 무한개의 실수들이 있다 보니까 2.1, 2.01, 2.0001, 2.000001 하면서 1을 향해 가고 있을 수 있게 되거든. 그거 하나가 이제 수투에서는 더 나오게 되는 거죠. 미적분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누구 두 개를 해보러 갈 거냐면 함수의 극한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는 상황과 x가 a를 향해 가는 상황 해서 두 개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는 거는 사실은 쉬워요. 얘는 오직 뭐가 답이다? 치환이 답이야. 알았지? 예를 들어서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2x 아니야. 문제 막 만들면 안 되는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분의 1. 이 문제를 만났어요. 너희들이 얘를 만약에 양의 무한대로 잘못 봐버리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근데 이거는 0 아니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실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리미트 x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보고 음의 무한대로 간다면 반드시 뭘 해주냐면 x를 전부 다 마이너스 t로 혹은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해주세요. 그러면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다면 그놈과 부호 반대인 t는 어디로 가게 될 거야?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겠지. 그래서 이 극한이 뭐로 바뀌게 되냐면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t분의 1이라서 유리화를 해야 되는 형태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치환을 하세요. 괜히 난 거꾸로 부호 생각할 수 있어. 유리화 해야지. 하지 마. 그러다 실수한다. 알았죠? 네. 자,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히 커져갈 때 유리화를 했다고 치자. 바로 t제곱 마이너스 2t의 마이너스 t제곱 분의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t의 플러스 t 유리화를 했네. t제곱 사라진다. 그치? 분모 몇 차? 1차. 분자도 몇 차? 루트 안에 2차니까 1차. 1차분의 1차니까 이제는 그냥 쓰자. 최고차의 개수비로 답을 써봐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t제곱의 개수 1과 t의 개수 1 더해서 2. 답은 마이너스 1이 답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0이 아니에요. 알았죠? 음의 무한대로 가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니? 그럼 이제 A로 향해 가는 상황. 함수의 극한은 얘가 핵심이지. 무한대로 가는 게 핵심이 아니야, 사실. A를 향해 가는 이게 핵심이죠. 오케이? 수직선상에 A를 뿅 표현을 해보면 A를 향해 갑니다. A를 향해 가는 거는 근데 이렇게 A를 향해 갈 수도 있지. A를 향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향해 갈 수도 있게 되거든. 그거를 이제 둘 다
A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값을 만약에 계산할 수 있다면 극한을 구한다 혹은 극한 값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왼쪽에서 오는 놈과 오른쪽에서 오는 놈이 각각 다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름을 일단 달리 구분을 해줍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이름으로. 기호로는 둘 다 일단 A를 향해 가는 거기는 해. 얘도 A를 향해 가는 거기는 해. 근데 A를 향해 가기는 가는데 왼쪽에서 가는지 오른쪽에서 가는지 기호로도 구분을 해야 되겠지. 다를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얘는 플러스를 붙여줍니다. 예전에는 어떤 기호를 썼다 그랬어? 내가 배우던 시절에는 A를 향해 가는 좌극한을 A 빼기 제로, A 플러스 제로로 표현을 했어요. 어떤 양의 값이 아주 조금 작은, 아주 조그마한 작은 무한소, 양의 무한소를 뺐다. A보다 좀 작은 값에서 A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야. A는 아니잖아, 정확하게는. A보다 좀 작은 값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A보다 조금 큰 거. 그걸 가지고 일단은 구분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걸 이제 구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표기 방식에서는 이렇게 있었고, 그러면 0을 향해 가는 상황인데 좌극한, 우극한은 어떻게 썼게? 예전에는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제로로 썼어요. 오케이? 순서가 좀 이상했어. 그래서 요즘은 아예 바꿨죠. A 마이너스 A 플러스 0 플러스 맞나? 플러스 0이지. 마이너스 0인가? 이거 같아. 아마 통일했을 거야. 갑자기 헷갈리냐 왜? 뒤에 붙이는 걸로 바꿨을 거예요. 아씨, 잠깐만. 맞아. 깜짝이야. 이렇게 이제 기호는 바꿔놨습니다. 좀 통일시켜 놨어요. 아셨죠? 네. 아무튼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좌극한과 우극한, 어떤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a를 향해 가는 좌극한 값을 계산을 해보고, fx라는 함수에서 x가 a를 향해 갈 때의 우극한을 계산했을 때 다를 수도 있다 그랬지. 근데 같을 수도 있잖아. 그 같은 상황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 즉 fx의 x가 a일 때의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a를 향해 가는 극한값이 뭐하다?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뭐라고 하겠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없다가 답인 거지. 둘 다 찾아주는 게 아니라. 알았죠? 자, 잘 기억하세요. 무한 들어갈 때는 무조건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극한의 결과는 하나로 존재합니다. 물론 발산할 수는 있을지언정. 근데 여기서는 뭐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을 해야 돼요. 알았죠? 알았죠? 아야. 네. 뭐 예를 들어서 지워도 되겠지, 위에 거는? 이거 지워도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함수 예를 들어볼까? 3개만 해보자. A가 여기 있대. A가 여기 있대. fx. 두 번째, A가 여기 있대. 이렇게 생긴 함수, 이런 함수가 있대. A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생긴 함수. 노란색이 다 함수 fx라고 쳐보자.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딜 향해 가고 있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극한값이라는 거는 x값인 a를 보는 게 아니라 y값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fx라는 함수값을 보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왼쪽에서 가는 값과 오른쪽에서 가는 값이 서로 어떻게 됩니다? 같은 값 누구를 향해서? 이 y값을 향해서 가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 녀석은 왼쪽 극한값과 오른쪽 극한값이 어때? 둘 다 양의 무한대로 가지. 그래서 얘는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 양의 무한대 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뭐 발산의 종류가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떻게 돼? 아예 다른 값이다, 그치? 그런 경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해준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됐죠? 네. 알았죠? 예. 그래서 이걸 써줄까?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의 극한값은 만약에 이게 b라고 치면 b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x가 a를 향해 간다면 fx의 극한값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얘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 fx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답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네. 갑시다. 그래? 여기 지운다? 끝없이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네 오늘. 와 씨. 뭘 쉬어 벌써? 뭐? 그 중에서 이제 얘를 가볼 거예요. 흥부. 리미트 x가 어딜 향해 갈 때? 2를 향해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얘를 보자. 얘는 어때요?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죠?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은 뭐가 되겠네? 4라는 값을 향해 가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어때요? 너무 쉽다. 그죠? 풀어보세요. 몇 번을 풀 거냐? 몇 번이 아니라 뭘 볼 거냐면 저런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해야지. 너 이제 얼굴 다 나왔다. 축하합니다. 매스크 썼어? 뭐지? 자, 요 세 개, 네 개인가? 세 개지? 세 개 한번 풀어보소. 네. 그럼 쓰지를 말까요? 세 개 풀어보소. 자, 첫 번째 거. 답 뭐임? 첫 번째 거 답 뭐 나옴? 대답을 해라, 이 자식들아. 네. 어디, 뭐 나옴? 답 뭐 나옴? 답 뭐 나오디? 누구야? 동인이구나.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죠? 네. 두 번째 거 뭐 나오든? 6. 그렇지. 세 번째 건 뭐 나옵니다? 4분의 1. 얘는 쉽지? 얘는 쉽지, 얘들아? 이거 들어봐. 요거는 바로 답 바로 내버릴게. 얘 무한대로 가네요. 없다, 그치? 0. 무한대로 가네요. 2창의 개수의 비 2분의 5. 무한대로 가네요. 0분의 4니까 양의 무한대. 근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였다면 음의 무한대가 답이야. 원래 그거 낼까 하다가 마이너스 지웠어. 알았죠?
얘는 어디로 가네요? 2. 자, 어디로 가는지 잘 살펴야 된다. 함수의 극한은 그게 함정이야. 어디로 가는지를 못 보고, 안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 알았지? 이상하게 낚이지 마세요. 혼자 추측으로 막 유리화 실컷 하고 나면은 무한대로 가는 상황만, 무한대로 갑자기 가려고 하는데 뭐 하고 있어? 본능을 따라가야지 하면서 유리화하고 있어. 미친다 내가 진짜. 그러지 마. 알았죠? 자, 얘가 1차고요. 얘가 1차입니다. 개수에 비해요. 2예요. 근데 얘는 어디야? 이것도 무한대네. 아싸 2 하면 틀린다. 그치? 얼마야 답은? 마이너스입니다. 왜죠? x가 어디, 이거 지워도 되지 이제? x가 어딜 향해 가고 있거든요? 의미무한대. 그럼 의미무한대면 그냥 치환하세요. 무조건. 알았죠? 알았죠? 너희들이 수투를 많이 풀어봤겠냐? 나 뭐하냐? 너희들이 수투를 많이 풀어봤겠냐? 내가 수투를 많이 가르쳐봤겠냐? 당연히 내가 많이 가르쳐봤겠지. 온갖 실수들 다 튀어나옵니다. 진짜 기상천외한 답들이 막 나와. 그래서 그냥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치환을 하세요. 렛은 그냥 두자라는 의미야. 도 뭐라고? t로. 그러면 t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고 제곱은 어차피 부호 안 바뀌니까 이거고 위에는 뭐예요? 그렇지. 알았죠? 예. 그래서 개수 b 마이너스 2가 답입니다. 절대로 2라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저기 3개 풀러 가보자. 얘네들은 전부 다 뭐 하고 있어? 0분의 0, 0분의 0, 0분의 0. 제일 많이 나오는 극한이 0분의 0꼴입니다. 함수의 극한에서. 아까 여기 썼다가 내가 안 지우려고 했는데 문제 쓰느라 지웠는데 0분의 0꼴 부정형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분모 분자에, 잘 들어. 이거 원래 써야 되는데 내가 말로 한다, 대체한다. 0분의 0꼴은 분모 분자에 0을 향해 가는 인수가 있을 거야. 그 0을 향해 가는 인수를 서로 소거시키러 가는 겁니다. 자, 분모 몇 차? 2차. 다항식이다, 그치? 분자 3차. 다항식이에요.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에서의 1로 향해 갈 때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는 x-1이라는 인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분자에 있는 다항식도 1 넣어주면 0을 나온다라는 거는 다항식 위에 있는 저 분자에 있는 다항식이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지. 수학상에서 배운 인수 정리에 의하여. 그래서 뭐예요? 그 x-를 찾아서 약분한 다음 극한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은 뭐가 처음이겠네? 인수분해를 하는 게 제일 먼저 행하는 작업입니다. 분모 분자를 각각 뭐 해주세요? 인수분해 해주세요. 랍차. 분자는 x제곱으로 묶어주면 x-1,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x-1. 공통인수 보이지? x-1 묶어주세요. 그럼 남은 거는 또 합차.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쓸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극한을 계산할 때 답이 뭐가 나옴? 약분을 하고 남은 거 계산.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 그게 답이에요. 알았죠?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후 약분입니다. 급발진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는 루트인데요. 그러니까 유리화 해서 x-3꼴을 만들어가는 거. 근데 고2 2학기쯤 되면 유리화 안 해도 되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뭘? 3제곱으로 보고 얘 루트 x의 제곱으로 보면 합차 바로 가도 되지 않냐? 루트 x 더하기 3으로 5가 아니라 많이들 그렇게 할 거예요. 됐죠? 오케이? 얘는 0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0분의 0꼴이네. 뭐 하자? 얘는 안전하게 유리화하고 가자. 알았니? 예. 분자만 유리화하자. 그럼 분모 분자에 뭐 곱해주는 거? 냉. 그럼 뭐임? 이거다, 그치?
자, 그럼 분자가 어때? 2-1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여? 아, 유리화하고 나면 0으로 가는 인수가 보이게 되니까 약분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루트 2에 루트 2 더하기 루트 2, 2 루트 2 곱하니까 4분의 1이 답인 거예요. 알았죠? 됐어요? 이 정도 계산할 수 있겠죠? 무시하네요. 그럼 심심하니까 좀 더 풀어볼까? 몇 분이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저런. 조용히 하세요, 락소스. 락소씨.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2 A반은 아셈 풀고 있는 거야. L반은 마플 풀고 있는 거야 지금. 대표 문제 풀어주잖아. 그 문제들이야 다. 숙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죠. 많이 풀지만 숙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죠. 전혀. 와, 마플 어떡하냐. 자, 2주 만에 마플 한 건 끝내기. 몇 문제야 이거? 한 1500제 되지 않냐? 2주 만에 1500제. 하루에 100문제. 아이 깜짝이야. 긴급 상황이다. 긴급 상황. 자, 풀어봐. 3개. 재난 문자야. 자, 풀어보세요. 봅시다. 얘 뭐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 부정형이다, 그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 거 이걸 먼저 봐야 돼, 너네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루트를 보고 유리화하는 거 아니고, 알았죠? 아까는 그렇게 설명했지만 그거 아니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루트를 만났으니까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유리화를 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마이너스 x제곱. 분모는 루트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에 더하기 x. 분모 몇 차? 2차, 1차. 분자 몇 차? 1차. 개수 b가 답이겠다, 그쵸? 2분의 3. 얘 갑시다. 얘 어디로 가요? 0분의 1이니까 양의 무한대. 뒤에는 0을 넣어주면 1 빼기 1이니까 0. 무한대 곱하기 0. 아까 했지. 이건 뭐야? 이것도 부정형이다, 그치? 근데 이거 0 곱하기 무한대 꼴 내가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왜 그러냐면 무한대 곱하기 0에서 어떻게 보면 무한대는 0분의 1이라서 0분의 0 꼴이야. 거꾸로 보면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야. 똑같아. 그래서 결국 요렇게 쪼개져 있는 녀석들을 뭐 해주는 게 답이야? 통분해서 분자 만들어주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딱히 설명할 방법은 없어서, 독특한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패스했던 거예요. 알았죠? 뒤에 거 통분해주면 뭐야? x-1분의 x-1 더하기 1. 1 사라지고 나니까 x 생겼잖아. 걔를 약분하는 거죠. 알았죠? 네. 답은 뭐예요? 마1. 됐지? 그럼 얘도 뭐겠어? 통분 해주면 분자가 0 되는 놈 나올 거야. 그럼 그 놈을 유리화까지 하는 거지. 한 번 더. 가자.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네. 약분 아닐 거, 유리화 아닐 것 같은데. 루트 x 더하기 1분의 루트 x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1. 유리화 맞네. 그렇지. 으이추. 분자 유리화합시다. 뭐예요? 요거다, 그치? 분모는 뭐임? 응? 어우 씨, 아파. 됐다, 그치? 그럼 분자 뭐임? 1 빼기 1 사라져요. 마이너스 x, 그게 0으로 가네. 약분. 그러면 답은 뭐예요? 1
1 더하기 1, 2,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입니다. 알았죠? 어디 가요? 1 더하기 1. 왜요? x가 0으로 가잖아. 1 더하기 1. 아, 또 극한을 지배한 게 얘라고 봤니? 그건 아니야. 그건 무한대로 갈 때 0 더하기 1은 1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합시다. 갑시다. 갑시다. 자, 보자. 이제 극한값을 한 3가지 정도 할 게 남았는데, 하나는 일단 구레프. 그래프가 하나 남았고, 성질이 하나 남았고, 예림아, 그리고 뭐 하나 또 남았고, 뭐였지? 아무튼 성질부터 하고 갑시다. 무슨 성질이냐면, 이거는 미적분에서도 했던 거. 대소관계라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의 대소관계를 보면은 크대. 오케이? fx라는 함수보다 gx가 항상 크대. 그래프로 치면은 더 위에 있대. 그치? 근데 그놈들이 극한을 살펴보면, 이건 안 쓸게. 이제 a로 가든 무한대로 가든 상관없으니까. 극한값이 만약에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둘의 극한값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됩니다? 일단 큰 거는 당연한 사실일 거야. 근데 극한의 독특한 성질에 의해서 뭐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등호가 하나가 붙습니다.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는 거야. 하나는 위에서 가고 하나는 아래에서 올라가지만 같은 값을 향해 갈 수는 있다는 얘기야. 알았죠? 위에 있기는 하지만 향해 가는 목표는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뭐 있겠어요? 어제 들었던 예시 간다.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 gx라는 함수는 x분의 2라는 유리함수, 무한대를 향해 가는 극한끼리 한번 비교를 해봐. 얘 어디로 가겠어? x분의 1이니까 0을 향해 가겠지. gx 극한은 어떻게 되겠어? x가 무한대로 가다 보면 역시 0을 향해 가겠지. 그래서 뭐에 나오기 딱 좋겠네? 아까 거랑 같이 진위 판단 합답형 문제에서 나오기 겁나게 좋겠다. 그치? 등호 하나 때문에. 맞나요? 얘는 이제 비교적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중에서 좀 독특한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는 fx라는 함수보다 gx라는 함수가 큽니다. 근데 그 사이에 hx라는 함수가 갔을 때, 그리고 이고 만약에 fx와 gx의 극한이 같아지면 그거를 나는 알파라 부를게. 같은 값, 어떤 알파라는 값을 향해 간다면 그러면 뭐가 된다? hx의 극한값도 같은 값을 향해 갈 때의 극한값, 뭐 무한대면 무한대, 알파면 알파 도 알파를 향해 갑니다.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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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그런지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쉬워요. gx, fx. 근데 무한히 가다 보면 어느 하나의 값을 향해 간다고 쳐봐.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누구는? h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짜부될 수밖에 없어. 알았죠? 그리고 여기를 통 잘라보면 어제 뭐같이 생겼다 그랬어? 샌드위치처럼 생겼다 그치?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를 부르는 것 같아요. 왠지는 나도 모르겠어. 알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프로 말고 뭐로? 요거 가지고 설명해봐. 이게 성립하다 보면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누구? 리미트 F랑 리미트 H랑 리미트 G를 보면 극한값은 분명히 어떻게 될 거거든? 이렇게 될 거거든. 위에 대소관계 여기서 나온 성질에 의하여. 근데 얘가 알파고 얘도 알파래. 같다라는 성질이 생겼다, 그렇지? 그래서 얘도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요? 예. 요는 뭐야? 누구야 방금 요? 준영이지? 어. 자, 요겁니다. 알았죠? 요 성질은 근데 사실은 수열의 극한에서 훨씬 어렵게 나오고 함수의 극한은 훨씬 쉽게 나와요. 근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면 요렇게 사용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있어. 아니, fx라고 쓰지 말자.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HX. 아니에요. 아니야. 루트 x 더하기 2 제곱. 루트, 이거 아직 쓰지 말아봐. 만들기 문제점. 아, 이러면 안 되잖아. 분수. 이런 문제가 등장할 거야. 어떤 부등식을 틱 주고 나서 그리고 x분의 fx라는 함수의 극한값을 찾아보래. 얘들아,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x분의 fx의 극한을 구하고 싶을 때 fx라는 함수를 찾아온다면 당연히 극한값 구할 수 있지. fx를 찾으면. 그치? 근데 부등식이 있는 상황에서 fx 찾을 수 있어, 없어? 절대로 없겠지. 맞아요. 1과 2 사이에서만 봐도 실수의 범위에서는 너무 많은 함수가 있어. fx라는 함수가. 그래서 fx라는 함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즉, 이 얘기는 내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또는 따로 뜯어졌을 때 다시 정리할 건데, 요 녀석은 있잖아. 뭐 얘기하다 말았지? 뭐 얘기하려다가 내가 까먹었지 지금? 샌드위치 정리를 써야 됩니다라는 그 상황을 너희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샌드위치 정리는 있잖아. 어제 미적분에서 얘기했던 거는 계산형 문제도 있고 진입판단형 문제도 있어. 근데 계산형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는 내가 그 예시를 들어줄 건데 함수의 극한은 사실은 어려운데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크게 뭐 필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부등식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세요. 즉 함수의 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한을 계산을 해야 될 때, 부등식이 들어가는 등의 이유로 계산할 수 없을 때, fx를 구할 수 없을 때, 그때 너희들이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샌드위치 정리가 돼야 돼. 알았죠? 아마 오늘 미적분 시간에 좀 어려운 내용 하지 싶다. 샌드위치 정리해서. 아무튼 이 녀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결국 자 샌드위치 정리를 쓸 때는 있잖아. 반드시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함수 또는 미적분에서는 수열이 가운데 존재하도록 해야 돼. 즉, 이 부등식의 상태에서 세 군데다가 동시에 뭘 해줘야 돼? x로 나누셔야 돼요. 알았니? 근데 이렇게 하면 식이 성립하니? 유리원을 하면 성립해? 하겠지 뭐.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리미트니까 셋 다 리미트를 붙여주면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등호가 붙어야 된다. 알고 있죠? 뭐 일단은 뭐 평소에 내가 문제 풀 때는 구분 안 할 건데 서술형을 쓸 때는 이거 등호 붙여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과 이 녀석의 극한을 찾아야 돼. 근데 이 녀석의 극한을 찾을 때 뭐 해줘야 돼? 유리화라는 걸 해줘야 된다, 그치? 유리화를 해보자. 나오나 이거? 얘 계산해보자. 뭐예요?
리미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마이너스 x제곱 나누기 x 곱하기 이거 봐. 유리화 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 다른 거에는 0으로 가나? 아무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플러스 x를 곱하게 된 거야. 사라지세요 하면은 2차분의 1차다, 그치? 어디로 가겠네? 0으로 가겠네. 됐니? 됐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도 리미트를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도 유리화를 해줘야겠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x제곱 나누기 x 곱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로 갑니다. 그래서 x제곱 사라지고 나면 또 2차분의 1차다, 그치? 얘만 보면 1차, 1차를 곱했으니까 2차. 무한대로 가자면 2차분의 1차니까 어디로 가겠네? 0으로 가겠네. 아, 그럼 답은 뭐예요?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왜? 그놈의 극한 것은 0과 0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같아도 상관없거든. 알았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샌드위치 정리의 계산형 문제예요. 함수의 극한은 끽해봐야 한 요 정도야. 다시 잘 기억해놔. 마지막에 어떤 놈을 물어볼 거야. 그게 이놈 생겼던 원래 부등식에 있던 가운데 놈 그대로일 수도 있어. 그러면 제일 기초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리미트 붙이라는 얘기니까. 근데 식이 살짝 바뀌어있는 형태에서는 부등식 상태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가운데 있도록 세 군데 다 똑같은 연산을 해준 다음에 한 방에 리미트 붙이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 성질 하나 나오고 나면 이제 함수의 극한이다 보니까 뭘 이용해버리자. 그래프 이용하는 문제가 또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프 이용. 바로 어렵게 가볼까? 아니요. 그래. 어렵게 가보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갑니다? 1로 갑니다. gx라는 함수가 있었으면 좋겠지. fx라는 함수. 합성 함수로 바로 들어갈 거야. 을 구해보세요. 만약에 존재하면. 존재하지 않으면 뭐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되고. 자,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2 1 각각의 반 교재에서는 이거보다 쉬운 문제를 먼저 할 거다. 근데 한 문제만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난이도 좀 높은 걸로 바로 가지고 왔어요. gx라는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다음 fx에 대하여 g합성 fx의 극한값을 찾아보고 존재한다면 그 값을 쓰시오. 1번 fx의 그래프예요. 1 2 fx야. 2번 설명은 저기다 쓸게요. 저 필기 아는 사람들은 필기 해놔. 지울게 좀 이따가. 1 마이너스 1 fx야. 샴번 덥다. 누가 껐어요? 내가 오래 켜놓으면 물 떨어질 것 같아서 또. 이미 떨어졌대. 아, 그래? 떨어졌어? 네 등에 떨어졌어. 아 정말요? 아니요? 자, 여기 지금 끊어진 게 아니라 x축이랑 겹쳐있게 함수 그린 거다. 여기 한숨 쉬지 마세요. 0,0 여기 2차 함수 꼴. 자, 극한값을 찾아보고 존재한다면 값을 쓰고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보세요. 봅시다. 1번 극한값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존재. 찍었지. 2번 극한값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아, 존재 얼마? 1. 3번 2. 그렇지. 됐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가보자. 그냥 함수의 극한부터 먼저 원래 그래프의 극한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했어. 이미 했어가지고 그냥 바로 합성함수로 왔어요.
함수의 극한이 어려운 건 수열 극한이랑 다르게 좀 어려운 건 이런 그래프 활용하는 문제. 모의고사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알았죠? 요즘 보면은 수학 나형, 문과 모의고사를 보면은 수원, 수투가 시험 범위잖아. 이과 가형 말고. 거기 보면은 한 5번에서 10번 사이에 나옵니다. 그래프 하나 딱 주고 나서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하시오라는 거 나와. 조금 더 쉽게 나오면은 좌극한, 우극한 정도 물어보는 거고, 그냥 제대로 한 10번 때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10번 때라기보다 10번에 가깝게 한 8, 9번 때에 나온다 치면은 합성함수의 극한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만큼 쉬운 문제라는 거야. 처음에는 힘들어 하더라도. 알았죠? 자, 가보자. 일단 합성함수의 극한을 볼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 값을 쓰시오. 또는 이렇게 요 문제 자체 힌트가 나오지 않고 를 구하세요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당연히 x가 어디로 가니까 1을 향해 가니까 두 개를 찾아줘야겠다. 맞니? 좌극한과 우극한. 맞죠? x가 1을 향해 가는 좌극한과 x가 1을 향해 가는 우극한을 먼저 둘 다 계산을 해봐야 돼. 이렇게 쪼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지.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함수부터 봅니까? 바깥에 있는 함수부터 봅니까? 당연히 안에 있는 fx부터 봐야지. 맞나요? 네, x가 들어가 있는 함수. 그래서 fx의 극한을 찾아보러 가는 겁니다. fx라는 녀석은 어떻게 될 것인가? 1을 향해 가는 좌극한은 어떻게 되니? 어딜 향해 간다? 준이 어딜 향해 간다? 0을 향해 간다. 그렇지. y값을 읽어야 돼, 얘들아. 1을 향해 가잖아요. 아니야. 그건 x고. y값은 둘 다 어딜 향해 가네? 0을 향해 갑니다. 근데 여기서 합성함수의 극한에서는 절대로 는 0이라고 하면 안 되지. 왜? 얘네를 다시 어디다 넣어야 되거든. 다시 한번 그렇지. g라는 함수의 정의역으로 넣으면서 거기다 넣을 때 0을 넣는 게 아니라 왜? y값은 지금 0은 정확하게는 0은 아니잖아. 0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 그 0을 향해 가는 정의역들을 g라는 함수에 넣어야 되거든. 자, 근데 얘는 0을 향해 가기는 가는데 어디에서 가고 있어? 더 큰 값에서 가고 있지. 큰 값에서 가고 있으니까 0 플러스야, 0 마이너스야. 0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어이? 여기다. 맞죠? 여기는 마찬가지. y값이 어떻게 됩니다? 0을 향해 가고는 있는데 0보다 작은 값에서 0을 향해 올라가고 있잖아. 0보다 작은 값에서라고 해서 0 마이너스. 그걸 이제 뒤에다 넣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0 마이너스일 때는 0보다 왼쪽에서 가는 극한을 보면 되고 0 플러스일 때는 0을 향해 가는 우극한을 보면 되네. 각각 얼마예요? 2, 1. 이번에는 마지막은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는 2, 는 1이라고 쓰자. 알았죠? 1 지워졌네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이 같아 달라?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답이라고요. 알았죠? 그걸 한 번 더. 여기도 마찬가지. x가 어디를 향해 가요? 1 마이너스. x가 어디를 향해 가요? 1 플러스. 좌극한 우극한 전부 다 한번 보자. 어떻게 돼? 뿅 뿅. 둘 다 어딜 향해 가고 있어? 0을 향해 가고 있다. 그치? 근데 0을 향해 가는데 둘 다 어디서 가고 있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가고 있다. 그치? 0보다 큰 값에. 이번에 또 뭐예요? 몰라, 난 안 봤어. 0보다 큰 값에서 0을 향해 가잖아. 왜? 남영주요. 뭐가? 남영주예요. 뭐가 남영주가 왜? 왕이 범람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 아. 지난주 목요일 날 왕숙천 범람한다고 막 나한테 아침 10시부터 9시부터인가 계속 문자 오던데. 우리 집이 왕천 바로 옆이거든. 범람한다고. 계속. 어? 진짜요? 그래서? 남쳤어요? 그래서 경남으로 도망갔어. 경상도로 놀러 갔어. 그래서. 다시 0보다 큰 값에서 0을 향해 가고 있다. 그치? 그래서 0 플러스 0 플러스. 그래서 g를 볼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0보다 큰 값에서 가는 0 우극한을 보면 되지.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1을 향해 가고 있다. 그치? 둘 다 1. 똑같네. 똑같으니까 극한값은 존재하며 그 값은 얼마예요? 1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읽어보자. x가 1을 향해 가. x가 1을 향해 가. 어딜 향해 가? 둘 다 y값 0을 향해 가고 있다. 그치 동인아? 그치 동인아? 동인아? 맞지? 자, 근데 이번에는 0이야 0이 아닌데 0을 향해 가는 거야. 0인데 0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 y값들을 봐. 1 주변까지 왔을 때 계속 y값들은 뭐야? 빵빵빵빵빵빵빵빵 0, 1아 그냥. 그치? 얘네들은 화살표 0은 아니야. 근데 0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였어. 요거 맞아요. y값을 보면 0은 아니잖아. 근데 0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였다면 얘는 0000000 얘도 0000 그래서 는영이라고 가는 거고. 그럼 이번에는 g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0, 1 때의 값인 누구? 얘를 읽어주는 거지.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보는 거야. 점점점. 알았죠? 0을 넣는 거 그냥. 그래서 얼마? 2, 2. 둘이 어때? 똑같잖아. 그래서 답은 2라고 쓰는 거죠. 알았죠? 이게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고 합성함수 학교시험 단골입니다. 왜? 모의고사에 맨날 나오니까. 맨날 나오니까. 합성함수의 극한 5번에서 10번 사이 정도에 항상 나옵니다. 알았죠? 알았냐고? 네. 보통 7번쯤. 보통 7번 안팎으로 나오고 대부분 그래서 합성함수로 나와. 알았죠? 맞춰주셔야 돼요. 알았죠? 예. 그럼 이제 할 게 하나 남았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뭘 없어. 자, 깜짝이야. 요거 한 문제 풀었지만 너희들이 숙제로 풀어야 되는 거는 그래 100문제 될 수도 있겠다. 마플. 야, 여기까지 몇 문제 정도야? 유형 몇 번 정도야? 마플 가진 사람. 아쌤은 얼마 안 돼. 아쌤은 얼마 안 되는데. 아쌤은 얼마? 저희가 교재가 아쌤. 그래요? 아쌤은 교과서 문제까지 다 합쳐봐야 100개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한 40개? 밖에 안 돼요. 마플은 228. 축하합니다. 아, 행복한 1등급이랑 서술은 빼면? 물론 200. 일단은 끝났다는 거예요. 자, 갑시다. 그러면 어떤 L반은 그럴 수 있잖아. 그치? 할 수 있잖아. 아니요. 그러니까 L반이지. 아니요. 아니면 내려가던가. 네. 자, 가자. 어떤 문제 하나 풀어볼 거냐면 너희들이 무조건 질문하는 문제. 뭐? 활용 문제. 활용 문제. 삼각함수의 활용에서도 그래프 나오거나 도형 나오면 거의 대부분 처음엔 질문이었어. 아, 물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그 삼각형 말하는 게 아니라 함수에서 나올 때 넓이, 막 길이 이런 거 할 때. 자, 한번 풀어보세요. 좋은 문제예요? 네, 센 애도 있어요. 네. 아이. 조용. 자, 봐봐. 여기에 원이 있어. 원과 x제곱이라는 함수의 교점 중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부를 거야. 그 P가 원점을 향해 갈 때, 즉 원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얘기다. 그치? 그러니까 교점이 점점 원점을 향해 가는 거지. 원점을 향해 갈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극한을 구하시오. 이거 센 문제야. 기기.
극한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거랄까? 함수의 극한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 요 두 개인 것 같아. 그래프 문제랑 활용 문제랑. 근데 극한의 그래프는 사실 좀 헷갈릴 수 있어. 처음이든 나중이든. 물론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모의고사에서는 끼케야 7번 정도의 문제지만 요 활용 문제는 나왔다 하면은 보통 10번 때 넘어가요. 근데 나는 오히려 극한의 활용 문제는 오히려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쉬워. 진짜 쉬워. 잘 봐.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문제를 먼저 예를 들어 보자. 얘는 필요한 게 다 나와 있거든. 요 문제는 일단 함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A라는 점은 3,2로 정해져 있대. 그리고 P라는 점을 X, Y라고 해서 이 함수 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해. 오케이? 그리고 뭐 이제 X축을 향해 수선의 발을 내려서 H. 그 다음에 그 PH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AQ. 뭐 Q라고 불렀어요. 오케이? 그때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걸 구하세요 라고 하거든. 얘들아, 극한이잖아, 극한. 누가 어딜 향해 간다? X라는 녀석이 3을 향해 가거든. X가 변수지.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냐면 선분 PQ의 길이와 선분 AQ의 길이를 X로 표현하시오라는 문제야. 구해보시오 라는 문제라고.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만 해오면 돼. 그러면 뭐가 답이겠어? 일단 pH 뭐 구해서 루트 2x-2 해놓고 나서 뭐 어떤 짓을 하겠지. AQ의 길이는 뭐겠냐? X 좌표들이 차니까 x-3이 되겠지. 그치? 이걸 왜 구했지? 하지마. PQ의 길이를 구해봐. PQ의 길이는 뭐겠어? Y 좌표들이 차겠지. y-2겠네. 그치? 근데 y가 뭐야? 루트 2x-2잖아. 마이너스 2. 되었니? 아, 그래서 결국 이거는 리미트 x가 3을 갑니다. 뭐 분해? 루트 2x-2 마이너스 2분의 AQ x-3 0분의 0꼴 유리화하면 끝나요. 됐죠? 이거야. 표현하시오라는 요걸 물어보는 건데 애들은 자꾸 이것만 보고 어떤 값을 향해 갈까? 이러고 있단 말이야. 구하기만 하면 돼. 알았어? 오케이? 자, 근데 위의 문제는 솔직히 어려운 거 맞아. 왜? 너희들이 잊어왔던 누구? 원에 대한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하기 시작하거든. 원은 좀 독특하잖아. 원은 독특해.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 일단 갈게요. P가 원점을 향해 갈 때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리미트입니다. 정확하게는 밑에 걸 의미하는 거지. P라는 놈을 0을 향해 보내세요. P가 뭔데? P라는 점의 좌표가 뭔데? 그렇지. 그러면 저 점을 원점을 향해 보내야 되니까 x가 0을 향해 갈 때라고 잡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나서 반지름의 길이의 극한을 찾아주세요니까 그거는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거랑 비교하자면 결국 뭐 하란 얘기네? r을 x로 표현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아이씨. 알았죠? 아이씨.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지름을 표현을 하지?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거지. 내 말은. 알았죠? 반지름 표현해봐. 어디에 표현을 하면 돼? 여기에 값이 바로 r이 되잖아. 맞죠? 맞죠? 네. 그 다음 다리 아파. 그 다음 또 뭐 쓰면 돼? 중심에서 그렇지. 그 거리도 뭐가 되잖아? r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알았죠? 자, 잠깐 이거 좀 지워도 돼? 밑에 거? 안 돼요? 옆에다 쓸게. 왼쪽 건 지워도 되지?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이걸 이용해서 0,r로 잡으세요. 0,r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 뭐야?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그게 뭐예요? r이에요. 하면 끝. 여기에서 이제 뭐 하라고? r을 x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돼. 양면 그냥 제곱해버리자. x제곱 더하기 x 4승 마이너스 아씨 마음에 안 들어 2rx제곱 더하기 r제곱은 r제곱이라서 사라지고 우변은 0만 남고요. 얘를 부호가 만면 안 되니까 넘기자. 그럼 2r은 2rx제곱은 그래서 2x제곱으로 양면을 나눠버릴게요. 그러면 r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더하기 x제곱이야. r을 x로 표현했다, 그치? 그럼 이제 마지막 뭐 구하면 돼?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의 r의 극한. 다시 뭐라고? x가 0을 향해 갈 때의 졸라게 쉬운 극한. 바로 답은 뭐? 2분의 1 하고 끝나는 거잖아. x가 0으로 가니까. 뭐 개수비도 아니야, 심지어. 그냥 넣으면 되는 거. 활용한 문제는 찾아가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 계산은 진짜 심플합니다. 이것도 그냥 기본적인 루트였잖아. 그 유리화하는 거였잖아.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요거를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보고 싶은 건지를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강음아 얘기하고 있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아까 하나 남았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이야? 아 죽지 마요. 어? 처음 들어본다고? 죽으면 학생이 줄어들잖아. 근데 오늘 티셔츠 뭔가 오늘 쌤이랑 어울려요. 왜? 많이 세탁하래잖아요. 빨래 더럽냐? 좀 더러. 어제 옷 그대로 입고 왔어. 왼쪽 뒤에 되게 예뻐요. 완전 진짜 예뻐요. 되게 예뻐요. 완전. 아 이쁘게 많이 묻었다? 알았어. 자 미정계수의 결정. 자 수투에서 극한 문제 중에 방금 내가 여기 썼다 지웠던 합성함수의 극한 문제 다음으로 정말 많이 그것보다 더 자주 나오는 거. 근데 주로 어디서 나와? 학교 시험에서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 혹은 서술형 마지막 문제.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대략 몇 번? 19번, 20번 쪽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3학년 말고 2학년 때. 3학년 때는 좀 앞으로 당겨지겠지. 한 17번대로. 자, 미정계수의 결정.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오늘 하는 것 중에 사실은 제일 어려울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개념 설명 자체는 쉬워.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갑니다. gx분의 fx라는 함수가 뭐하대? 극한값이 존재한대. 오케이? 1일 때 아니야. 2고 2고 2면 2다. 그거예요. 맞아요. 2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에 있는 gx의 극한만 따로 보면 0이래. 2면 u 있을 류를 몰라? 좀 심한데? 쓸 줄 알지? 그럴 수도 있죠. 60점도 u는 알걸? 심각합니다. 이거 지워도 돼? 아까 그 풀이? 야. 응. 자, 가자. 쌤 얘기도 몰랐어요. 저런. A를 향해 갈 때의 극한은 fx의 극한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0이다. 0이다. 알았죠?
참거짓 문제, 뭐 판단 합답형, 진입 판단 문제 또는 뭐 계산형 문제 뭐 여기저기서 다 튀어나옵니다. 이거는 알았죠? 수투에서 나오는 극한 중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마는. 리미트 x가 a로 갑니다. gx분의 fx는 역시 존재합니다. 근데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한대. 이고 a를 향해 갈 때의 분자에 있는 fx의 극한이 0이면 뭐하다? 분모의 극한도 어디로 간다? 0이다. 됐죠? 됐죠? 자, 그래요. 너는 썼었잖아. 근데 또 써? 네. 그때 다 못 썼어? 그럴 수 있죠. 아니, 너 겨울방학 때 이거 막 쓰는 거 막 나 보여주고 그랬었잖아. 노트 어쨌어? 그래. 그죠? 어머, 시간이 다 됐네? 와. 됐죠? 냄새 나서. 선생님 미적분 밥 먹고 해요? 어, 4시 끝나요? 다음 주부터는 일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시간 조금 일찍 끝낼게요. 오늘은 극한이라서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늦게 끝나는데 대신에 미적분을 늦게 시작할게. 대신에 다음 주부터는 수투 조금 빨리 끝내고 미적 조금 늦게 시작해서 중간에 점심시간 줄 거예요. 알았죠? 미쳐. 아 그러네. 왜 널 쳐다봤지? 자 가자. 극한함수 존재해야 돼 얘들아. 극한함수 존재해야 되는데 분모가 0으로 간대. 아야 0으로 갈 때 만약에 분자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겠지. 극한은 존재하지 않겠지. 맞죠? 값은 아니니까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두 번째, 분모가 0으로 간대. 분자가 상수로 가면 0분의 상수는 무한대라고 배웠지. 그냥 0이 아닌 어떤 상수로 가면 안 돼요. 근데 분모가 0으로 간대. 분자도 0으로 간다면 다항식을 다루는 수투에서는 분모도 0으로 가는 인수가 있고 분자도 0으로 가는 인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존재는 아니겠지만 일단 0으로 가는 인수를 제거는 할 수 있잖아.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는 fx만 0이라도 극한이 존재는 할 수 있지. 그래서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0이 아닌 뭔가가 존재한다는 거는 그 0으로 가는 인수가 분모에서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될 거잖아. 알았죠? 뭐야? 알았죠? 냉. 뭐? 갑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a x-2x의 제곱. 근데 그게 b고 문제 단 a, b는 상수. 자, 분모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분자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0으로 가야만 하겠네. 됐지? 그래서 분자에다 뭘 넣어주면? 1을 넣어주면 a-인데 그게 0이니까 a는 얼마예요? 2야. 그러면 분자에 있는 a가 2라는 게 밝혀졌으면 저 리미트를 구할 수 있다 이제. 그치? 됐죠? 분자를 뭐 하자? 적당하게 묶자. 일단 마이너스 2x로 묶어보자.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은 x가 남고요. 앞에 있는 녀석은 2x였으니까 뭐가 남네? 마이너스예요. 오케이. 0으로 가는 인수가 이제 보인다. 그지? 됐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약분하고 답을 마이너스 2로 구할 수 있어요. 됐지요? 그래서 얘가 b가 되겠지. a, b를 구하시오. 답은 뭐 a는 2, b는 마이너스 2. 더하라고 하면 0일 거고 곱하라고 하는데 더하지 말고. 이거 지워도 되죠? 활용. 자, 딱 두 문제 풀고 마치자. 아이 기쁘다. 아우 이제 끝나간다, 그렇지? 자,
아니 문제 유형 말고 문제. x가 어디를 갑니다? 1을 갑니다. 허씨. 야 근데 이런 분위기도 P쌤이었으면 이런 것도 안 할 거 아니야. 너네 죽을까봐. 네. 했었던 것 같다고? 아니었을걸? 잘 생각해보면 거기서 쌓여온 걸 나한테 풀었잖아. 네. 그건 아니야? 자 갑시다. 뭐래? 아니에요. 응 그래요. 자 미지수 몇 개? 2개. 분명히 식 또는 조건이 2개가 주어져 있어야 A, B를 구할 수 있다 그치? 극한값 3분의 1 사용해야 됩니다. 극한값 존재하니까 분자가 0으로 가네.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 그치? 분모가 0으로 간다. 거기서 조건 하나. 그렇게 사용하는 거야. 알았죠? 네. 자 분자가 0으로 가는데 정확하게 풀면 극한값이 0이 아닌 무언가로 존재하고 있다 맞니? 네. 그래서 분모도 0으로 가야 돼요. 1 더하기 A 더하기 B 얼마? 0. 그래서 B가 뭐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됐죠? 식에 0 되는 미지수가 2개가 있을 때 이렇게 풀어나가. 그래서 뭐 하는 거? 일단 한번 고쳐 쓰는 거. B를 A로 고쳐 써야 돼요. 알았죠? 네. 그리고 나서 분모가 이제 뭐 하게 됩니다? 인수분해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씨. 알았죠? 알았죠? 네. 그래서 분모가 뭐가 됨? x 더하기 a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약분. 그래서 극한값을 구해보면 a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근데 그게 3분의 1이라 그랬어. a는 얼마? 1. a가 1이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나는 이렇게 안 푸는 거 알고 있죠? 나는 일단 얘를 쓰기는 해. 정확하게는 안 쓰지. 분모가 0으로 간다라는 성질은 쓰기는 해. 근데 나는 좀 다르게 풉니다. 서술에는 쓰지 마세요. 그래서 안전하게. 써도 돼요? 이런 말 하지 마. 내가 쓰는 풀이는 웬만하면은 수투에서부터는 내가 쓰는 풀이는 웬만하면 서술에 쓰지 마세요. 알았죠? 써도 되는 건 내가 써도 된다라고 할게. 자, 분모가 뭘 향해 간다고? 0을 향해 간다며. 수상에서 뭐 배웠어? 인수정리. 0을 향해 가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 당연히 x-1이라는 인수 갖고 있지 않냐? 맞지? 네. 있다. 그럼 분모에 다른 인수는 최고차의 계수 맞추려고 x, 상수항의 계수 맞추려고 마이너스 b 하면 되잖아. 그치? 네. 그럼 극한값 계산하세요. 얼마예요? 1-b분의 1. 그게 뭐임? 3분의 1. b는 뭐임? 마이너스 2. 넣어서 전개해버리면 1차의 계수에서 a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풀어요. 알았죠? 인수정리를 쓰는 거야 나는. 얘는 인수정리를 안 쓰고 인수분해를 직접 하는 거고 나는 인수정리를 쓰는 거고. 알았죠? 그냥 방향이 다를 뿐. 근데 교과서에는 이걸 모범 답안으로 쓰고 있어서 서술형은 이렇게 하세요. 3차 방정식, 3차식이라도 나는 똑같이 해. 비슷하게 해. 알았지? 그래서 그거는 각각 반으로 돌아가서 문제 풀어줄 때 내가 계속 설명 좀 더 해줄게요. 2문제 푼다 그랬죠? 하나 남았어요. 네? 뭘 이잉이야? 아니에요. 저는 한 문제였어요. 그랬구나. 저런. 저런. 인생을 논할 정도야 벌써? 자, 이거는 그냥 내가 바로 풀게요. 그래서 자, 이게 모의고사로 나오면 고2 모의고사라면 고2 한 9월, 8, 9월쯤 되겠지. 예, 수2 초반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조만간 보는 모의고사에 아마 이게 등장을 할 겁니다. 한 20번 정도에서 19번 정도에서. 알았죠? 고3 때 나온다면 17번 정도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fx에 대하여 블라블라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가. 리미트 x가 그 중에서 이건 쉬운 거. 무한대로 갈 때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fx는
1이고요. 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유민이 동민이 빨리 풀어. 너희들은. 나머지들은 보세요. 자, 가자. 요 녀석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무한대로 가는 녀석은 어떻게 하라 그랬었는지 기억나니? 락? 네. 상수로 가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고 무한대로 가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건지 기억나니? 은지, 예지 기억나니? 경미 기억나니? 여기까지는 했었잖아, 수투. 아, 수투가 처음인가? 했지, 그치? 미분 정도까지는 하고 갔잖아. 1월달이었으니까. 연속은 일단 끝냈고. 지원이 기억나니? 인강 듣고 있잖아, 지금. 뭘 본 거야, 도대체? 현우신한테서 뭘 배운 거야, 도대체? 현우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지, 이거는. 자, 가자. 무한대로 가는 놈과 상수로 가는 놈. 어디로 가는지가 좀 다르다, 그치? 상수로 가는 놈은 방금 거 맞아. 뭘 이용하는 거다? 인수정리 이용하는 문제야. 나는 인수정리 아니면 인수분해. 뭐 어차피 똑같지. 무한대로 가는 녀석은 뭘 말하는 거냐면 최고차 항을 맞다. 수영이도 했었지. 너도 풀어 그냥. 잘했어요. 최고차 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차 항은 개수, 차수 다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최고차 항이라고만 불러요. 알았죠? 자, 무한대로 간대. 무한대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 분모, 분자의 차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으며 그 개수 b는 개수 b가 얼마? 1이라는 얘기다, 그치? 그러면 fx 몇 차? 2차. 최고차의 개수는 몇 분의 몇? 2분의 2여야 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가의 조건에서는 fx라는 놈의 최고차 항을 그냥 얻어오는 거예요. 그 뒤에 항은 뭔지 몰라. 그냥 점점점 해놔요. 어차피 나오면 대부분 객관식이니까. 서술형 나오면 ax 플러스 b 해서 아까 이것처럼 풀면 되고. 알았지? 그냥 이거 찾아온 거야, 결국. 가는. 그러나 서술형이라면 fx는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해놓고 분자가 0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a, b에 대한 관계식 찾아서 인수분해 하면 되고.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랬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리미트 x가 2로 갑니다. x 인수분해 해야지.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분의 분자 뭐야? 2 최고차의 개수 따온 거고 2차니까 인수 2개 쓰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 그렇지. x-1이라는 인수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거 말고 다른 인수 모르잖아. 뭐 여기에 미지수 썼다면 그거 따라오던가 아니면 그냥 처음으로 쓰니까 A 해놔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극한을 계산하면 돼. 몇 분의 몇? 3분의 2 곱하기 A 더하기 2. 근데 그게 얼마래? 1. A 더하기 2가 얼마? 2분의 3. 왜 이렇게 지저분해? A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됐죠? 근데 뭘 구하는 거야 이게? fx 구하래. 네.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안 돼? 그러면 이거 밑에 쓸게. 따라서 fx는 뭐임?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전개하자. 2를 먼저 여기다가 넘겨서 숨차 2x 마이너스 1로 가면 편하겠다, 그치? 뭐야?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겠네요. 끝! 이게 fx예요. 알았죠? 뭐 그래서 실제 문제는 f3을 구하시오 이랬겠지 뭐. 예를 들자면. 됐냐?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지? 네. 다음 주 A반은 수요일 날, L반은 토요일 날 봅시다.